말러의 교향곡 6번은 이 작곡가가 결혼하고서 처음 내놓은 거대한 작품입니다. 이 교향곡 1악장에는 쿵쿵거리는 행진곡 주제가 나온 뒤에 한층 강렬한 주제가 나옵니다. 현악기로 확 솟아오른 듯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굉장히 탄미적이고 도추적인 선율이죠. 오늘날 이 선율 또는 이 주제는 알마의 주제라고 불립니다. 말러의 부인인 알마가 훗날 이 선율이 자기를 묘사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말러는 이 주제 속에 나 알마를 잡아넣으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말러는 이 선율에서 자기 부인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알마의 회상 외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러가 이 곡에 앞서 썼던 교향곡 5번 교향곡의 4악장 아다지에토 중간 부분에도 비슷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 아다지에토도 말러가 알마와 연애하던 시절에 작곡한 곡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도 말러는 알마를 상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러가 알마를 만나기 전인 1899년 작곡한 4번 교향곡 3악장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또한 알마 말러는 이 6번 교향곡의 많은 부분이 말러의 개인적인 부분, 특히 알마 자신과의 또한 두 딸을 비롯한 가족과의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곡의 스케르초 악장은 어딘가 어둡고 기괴한 분위기로 사라지듯이 끝납니다. 이 스케르초의 끝부분에 대해서 알마는 두 딸이 모래 위에서 뛰돌다가 목소리가 점점 슬퍼지고 결국 훌쩍이는 소리로 사라져가는 것을 묘사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 악장은 1903년 여름에 쓴 것이고 당시 장녀 마리아는 만 1살이 안 됐고 둘째 안나는 임신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허구 내지는 알마 자신의 상상에 의한 회고라고 할 수밖에 없죠. 여기도 해서 이 교향곡의 마지막 사악장 피날레에는 세 번의 해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악장에서 말러는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괴이한 악기를 도입했습니다. 나무망치로 나무판을 때려서 굉음을 내도록 한 이른바 해머입니다. 어떤 소리인지 들어보실까요? 이 무시무시한 소리에 대한 설명은 알마의 회고록에만 등장합니다. 남편이 세 번의 강타는 운명의 강타를 뜻하고 그 마지막 타격으로 영웅은 쓰러진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알마는 그 세 번이 말러가 빈 국립오페라 극장 감독직에서 거의 타이로 사직한 일, 그리고 장녀 마리아가 성홍열에 걸려서 죽은 일, 그리고 말러 자신이 치명적인 심장병을 진단받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악보에서 세 번째 타격을 삭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오늘날 이 해머 타격을 세 번 치도록 한 연주도 있고 두 번 치는 연주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마가 설명한 말러 인생의 세 번 타격은 모두 이 교향곡이 발표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러가 빈 국립오페라 극장 감독에서 물러난 것은 1907년 5월, 장녀의 죽음은 두 달 뒤인 7월이었고 이때 방문했던 의사가 말러의 심장 이상도 진단해냈습니다. 사실 알마도 세 번의 해머 타격을 악보에 집어넣은 게 예언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러가 인생의 세 번 타격을 겪고 나서 6번 교향곡에 표현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작품에 표현했던 세 번의 타격이 실제 인생의 타격으로 마치 예언처럼 이어졌다라는 설명이죠. 그렇다고 해도 알마가 직접 자기가 세 번의 해머 타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데는 그 이유가 좀 미심쩍은 점이 있습니다. 이 교향곡으로부터 3년이 더 지나서 1910년에 말러는 부인 알마가 건축계의 천재였던 발터 그로피우스와 심각한 관계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여기 충격을 받아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말러가 세 번의 충격을 실제로 예언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충격들 중에 하나는 아내의 부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마 말러라는 사람은 타고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 여성이 특히 자기 남편에 대해 얘기한 것은 대부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첫 만남부터가 그랬습니다. 말러가 세상을 떠난 뒤 내놓은 회고록에서 알마는 말러를 1901년에 빈 사교계 여왕인 베르타 추커칸들의 집에서 처음 만났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 만남은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알마는 그보다 2년 전에 말러를 스토킹한 바가 있었습니다. 말러가 잘츠 카머구트 지방에 와 있었는데 알마가 이걸 알고 말러가 있는 곳에 편지를 보내서 자기한테 엽서에 사인을 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말러는 실제로 엽서에 사인을 해서 보내줬고 알마는 아예 말러가 있는 곳으로 가서 호숫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말러와 마주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만나게 되자 결국 말러가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알마의 회상록에 이런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사격의 여왕의 집에서 만난 것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알마가 그 집 주인인 추거칸들에게 간청해서 그 모임에 간 것이었습니다. 알마는 이렇게 회상록에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넣거나 또는 실제 사실도 각색해서 집어넣습니다. 뭐 회상하고 싶은 것만 회상하는 거야 나무랄 수 없지만 알마는 거짓말과 조작도 일삼았습니다. 말러는 알마에게 편지 350통 이상을 썼는데 알마는 이 중에 절반 이상을 숨겼습니다. 유품으로 남은 편지들을 조사해 보니까 최소 120통 이상은 알마가 조작한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자기만 사용한 잉크로 덮어씌우거나 서로 다른 편지들을 이어붙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말러에게 보냈던 편지는 결혼 전에 썼던 단 한 통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습니다. 또 회상록에서 알마는 말러와 지냈던 결혼 생활이 아주 억압적이고 우울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은 알마의 그런 얘기가 거짓말이었거나 과정이 많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 말러의 교향곡 6번이 말러 생전에는 두 번째 악장이 안단테 그리고 세 번째 악장이 스케르초라는 순서로 연주됐는데 말러가 죽고 8년 뒤에 알마가 말한 한마디로 순서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어느 쪽의 순서를 따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알마가 그런 얘기를 한 의도는 짐작이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내 남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나만큼 그 내면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런 과시를 함으로써 이후에 말러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가 권력을 세워두려는 것,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얘기도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많이 흥미로워하는 일, 여러 예술가와 천재들 사이에서 일종의 여신으로 군림했던 알마의 모습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마는 말러가 살아있는 동안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와 깊은 관계에 빠졌다는 얘기를 했었죠. 말러는 이 사실을 알고는 알마한테 당신이 결정하라고 결정권을 줬습니다. 알마는 결국 자기 딸의 아버지고 더 유명했고 더 재산이 많은 말러에게 돌아갔습니다. 말러가 죽자 알마는 제3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화가인 오스카 코코슈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를 버리고 그로피우스한테 돌아갔습니다. 1915년에 그로피우스와 결혼했는데 딸을 낳고 다시 임신을 했지만 다시 임신한 아이는 그로피우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알마는 그로피우스와 이혼했고 그 다시 낳은 아이의 실제 아버지인 작가 프란츠 베르펠과 결혼했습니다. 베르펠은 유대인이었고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자 알마와 베르펠 부부는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알마는 미국에서 사교계 여왕으로 군림했고 말러가 죽은 뒤 53년이나 지나서 1964년에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마는 자기 남편들과 연인들을 진정 사랑했을까요? 알마는 죽기 전에 작가 엘리어스 카네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알마는 두 번째 남편인 그로피우스를 회상하면서 그로피우스는 진짜 아리아인이었고 인종적으로 나와 맞았던 유일한 남자다. 나와 사랑에 빠졌던 다른 사람들은 말러처럼 조그만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마 자신이 유대인 천재 예술가 2명과 결혼했고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나치 인종주의자들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접한 우리는 이제 알마에 대해서 남아있던 최소한의 공감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알마는 죽기 전에 자기 장례식에 사용할 음악까지 꼼꼼히 지정해뒀지만 말러의 작품은 그 속에 없었습니다.